파수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면을 좀 참조하시고 교과서 있으신 분들은 이제 펼쳐두시면 되고요. 자, 120쪽. 자, 일단 선생님이 본다. 자, 120쪽에 어떤 내용이냐 미리 설명을 할게요. 잠깐, 밝기가 왜 이래. 자, 다음 글을 읽고 2번 다음 글을 읽고 이 희곡이 지닌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파수꾼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읽읍시다. 파수꾼을 쓴 작가 이강백은 어떤 주제를 다른 이야기에 뭐하거나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 와, 진짜 여기서 내가 딱 한 번 얘기한다. 중요하다. 얘들아, 어떤 주제를 사용하는데 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걸 무슨 적이다라고 할까요? 우회적이다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 우화의 기법을 써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회적이라고 해요. 물어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신 대비 하는데 100% 물어봐. 문제 풀 때마다 우회적이란 표현이 나오면 잘 몰라 해. 그러면 우회는 뭐냐? 간접적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뭐 한다?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우회적이다 그래요. 우회적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회적으로 뭘 들고 온 거야? 파수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파수꾼이란 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화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가 1974년에 발표한 희곡으로서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무슨 인식이다?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 당시에 권력을 쥐인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뭐 하였다? 통제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있죠? 군부 독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작가는 이 같은 사회적 현실을 작품에서 뭐 한다고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했잖아요. 알겠죠? 자, 우회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어요. 우회적이라는 거는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걸 우회하라고 하잖아. 그 얘들아, 가끔 공사하면, 도로에서 공사하면 우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돌아간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당대의 시적 상황이랑 관련해서 파악해보자. 그럼 촌장이 누구야? 권력자야. 정권, 독재 정권. 그 다음에 파수꾼 다가 저항하려는 사람이긴 해. 하지만 실패했지만 저항을 하려고는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리때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이리때라고 하는 허상의 적, 가짜의 적. 그렇고요. 파수꾼의 시대적 배경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이 작품은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안보 문제를 과도하게 악용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1970년대 상황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읽어볼게요. 1970년대는 국민들에게 민족 주체성 및 안보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 아까 설명했었던 주적인 누구에 집중하게 한 거야? 북한한테 집중하게 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고로 이데올로기란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데올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항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념이란 뜻입니다. 지배 이념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배 이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됐다. 북한을 경계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악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당시에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우의적 기법을 에둘러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강박도 이걸 74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네 봐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104쪽을 볼게요. 104쪽 오른쪽 위에다가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시험 출제 나오는 것들 정리해 두었으니 적어주세요. 104쪽 오른쪽 위에 적어주시고요. 자, 제목의 의미랑 인물의 특징 나올 수 있다. 1번, 2번 상징 소재 플러스 우화 기법, 3번 갈래 희곡의 특징. 갈래 희곡의 특징.
자, 쓰셨지요? 설명부터 할게요. 자, 무조건 나와. 제목의 의미, 파수꾼의 정의가 무엇이고 여기서 파수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물어볼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죠? 파수꾼 가나다, 특히 다, 그리고 촌장이 있는데 걔네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상징,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시험에 나와. 100% 나와.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덫, 딸기, 아니면은 뭐 망루라든지 이때 막 되게 많은데 걔네들의 수단이 어떤 거를 목표로 만들어진 상징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의미 알기. 그 다음에 우화 기법. 우화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뭔지. 자, 그 다음에 갈래. 희곡의 특징이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고요. 자, 오른쪽에 잠깐 넘겨서 제재 개관 한번 볼게요. 오른쪽 정리하기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보이시면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는요. 현대 희곡입니다. 현대 희곡이라고 했어. 희곡 얘들아 뭐의 대본? 뭐의 대본?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연극의 대본이지. 자, 그 다음에 풍자적, 비판적, 우화적. 한 번만 설명한다. 자, 풍자 설명해야 되냐? 풍자랑 해악.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풍자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진짜 한 번만 설명할 거야. 풍자랑 vs 해악을 아셔야 돼. 이거 모르면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봐봐. 풍자 해악은 원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거 그거 없냐? 있네. 잠깐만. 그래요. 자, 했어요. 했을 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사람들한테 뭘 준다? 뭘 준다? 웃음과 재미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풍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얘기할까요? 비판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비꼬려고 비웃으려고 하는 게 풍자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맨날 들지 않아요? 흥부 놀부에서 놀부가 배를 잔뜩 내밀고 양반 걸음 걷는 걸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건 놀부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해악은 웃음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슬픔이나 혹은 연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악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슬픔이나 연민이 있는 건데 그 흥부전에서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흥부의 모습을 갓이 다 찢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집신도 떨어져 나간 상태로 걷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스꽝스럽지. 되게 비웃는 거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슬픔이 있어. 승부가 뭐 하단 얘기야? 가난하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악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풍자하려고 한 거야. 뭘 풍자하려고 했어? 1970년대 잘못된 독재 정권에 대해서 풍자하려고 했단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비판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별표해 둡니다. 중요해요. 자, 우화라는 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 너네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전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물들이 주인공인 동화책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솝우화라고 많이 얘기해요. 알아요? 이솝우화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우화를 가지고 온 거야. 우화는 동화야. 동화인데 뭐 어떤 얘기냐? 보통 동물을 갖다가 확대 쓸게. 동물을 갖다가 뭐 해서 의인화해서 만든 거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사실은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람 얘기를 동물한테 빗대어서 돌려가지고 하는 거를 이솝우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동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왔어. 왜? 이리떼라고 하는 늑대를 가지고 왔잖아. 그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우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모티프냐? 모티프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중심 생각에서 온 걸 우리가 모티프라고 해요. 얘가 소재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모티프냐? 너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 누구야?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지. 자, 얘는 양치기 소년을 모티프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양치기 소년의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거기서 모티프를 따왔다라고 하지 100% 똑같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봐봐. 거기 양치기 소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맨날 걔가 심심해서 양떼들을 관리하다가 심심해서 뭐라고 해? 늑대가 나타났어요. 맨날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잖아. 그래서 큰일이 났다는, 양이 다 죽었다는 막 그런 얘기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도 똑같은 소재를 쓰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소재 뭘 쓰고 있어? 이리떼. 얘들아, 이리떼가 늑대의 종류야. 늑대가 나타나는 걸 똑같이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 늑대 이꼴 이리떼, 이런 같은 소재를 쓰고 있어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이리떼가 있다고, 늑대가 있다고 거짓말한 건 양치기 소년에서 누구예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죠? 양치기 소년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애가 있어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가 있어요. 누구야? 촌장이지. 촌장이 구라친 거잖아. 촌장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 촌장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이 양치기 소년의 경우에는 뭘 주진 않았어? 사람들한테 막 지배하려거나 막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장난으로 했다면 촌장은 의도적으로 한 거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늑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주제를 전달하는데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전달 효과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빗대어서. 늑대 이야기와 총잔 이야기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더더욱 뭐가 올라가냐? 풍자성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얘들아? 돌려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우회. 우회. 봐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화적인 기법을 써서, 그러니까 동물의 이야기, 동화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따와서 돌려서 얘기했구나. 우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주제가 그래서 뭐냐? 배경은 황야의 망루예요. 말이 어려운가? 자, 한 번만 딱 그린다. 자, 황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황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어요. 자, 미리 알고 하시면 좋은데, 망루라는 거는 뭐야? 좀 등대같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봐봐, 대충 그리면 얘들아, 망루는 이런 식으로 사다리처럼 생겼고 여기에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 약간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망루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 망루에서 뭘 보는 거냐 얘들아? 그림을 따지면 여기를 보는 거야. 옆에를. 자, 그러면 얘가 어디냐? 마을 밖이야. 여기가 마을이야. 자, 그럼 그 밖에 뭐가 오는 걸 보는 거야? 감시하는 거야. 이리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디 있어? 좀 망루랑, 여기 내가 지금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랬지만 마을이랑 망루는 떨어져 있어. 얘네들은 좀 단절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리떼 감시하고 있다가 이리떼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막 치는 거지. 양철 붙이면 사람들한테 알리고. 오케이? 그걸 생각을 좀 하세요. 이 공간이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이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오케이? 다시. 그래서 황야의 망루하면 망루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야. 그러면 황야의 망루 어디에? 마을 밖에 있어. 마을 밖에 있어. 알겠지? 거리감이 있다. 생각하세요. 자, 제재.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 가짜 연기. 가짜로 선을 연기한다. 자, 그 다음에 진실을 향한 열망. 파수꾼 다가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 어떤 진실? 이리떼가 없다라는 진실. 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죠. 하지만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결국에는 파수꾼 다가 망루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좌절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보여준다. 사회의 비극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화 중요하다 그랬다. 양치기 소년에서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우화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와 인물로 현실 비판한다. 상징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인물, 파수꾼이랑 그 다음에 촌장.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좀 오셔라. 조금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에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런 의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요. 꼭 따라오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대로 필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필기할 때는 이런 의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빨간색은 촌장 아니면 부정일 때 제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수꾼 다 아니면 긍정이었을 때. 뭐 파수꾼 다가 긍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조건 긍정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노란색, 형식, 연두색. 알겠죠? 참조해서 오세요. 됐지? 선생님 다시 갈게. 그래서 일단 아까 뭐가 나올 수 있냐?
제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제목을 먼저 볼게요. 밑에 정확한 의미 써둔다, 얘들아. 파수꾼은 뭐뭐꾼이잖아. 뭐 하는 사람이야? 파수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지키는 사람이야. 뭘 지키냐? 뭐 하여? 감시해서 뭐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감시야, 감시. 감시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관리인이죠, 일종의. 감시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관리인이다. 아니면 감시라는 말 말고 경계라는 말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들은 어떤 걸 하는 게 임무예요? 마을에 위험한 이리떼가 들이닥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얘네들의 임무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게 파수꾼의 원래 의미지만 여기서는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일 뿐인 거야? 누구의 명령? 마을의 촌장. 아이들 입번 끝. 자, 촌장의 명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특히 파수꾼 다를 제외하고 파수꾼 특히 파수꾼 나는 어떤 애야? 촌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나의 주관 없이 그냥 걔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있어. 그런 거를 목적이 아무런 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 걸 뭐라고 할까? 맹목적이라고 해요. 다시, 맹은 뭔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맹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목적이 없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지? 다시, 맹목적으로. 봐봐. 파수꾼 나는 자기 의견이 있어? 없어. 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리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지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다시 봐봐. 촌장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감시 일을 한다. 다시, 여기 나오는 파수꾼들은 대개 촌장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감시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나의 주체적인 의식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야. 주체의식이 없다. 이해돼? 알겠니? 그래서 가끔 선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얘네들은 권력의 허수아비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워둔 거잖아. 허수아비 같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파수꾼 제목의 의미는 이렇구나. 그러면 파수꾼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주제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몇 년대? 1900? 앞에서 했잖아. 70년대, 그치? 1970년대 무슨 정권? 군부 독재 정권. 둘 다 쓸게. 자, 그래서 이 파수꾼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대상들이 누구냐? 일단 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지배 혹은 권력자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파수꾼 가나가 권력에 뭐라 그랬지, 얘들아? 권력의 앞잡이 하수인. 입번 끝 해라. 나는 알고 있다. 하수인.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이 지배자 앞잡이, 그리고 누구도 비판하는 거야? 그거에 따르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매하다. 얘들아, 우매가 뭔지 알아? 우가 어리석을 우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가 산에 옮긴다라는 한자성어는 우공이산이잖아. 그때 어리석을 우자야. 그러니까 우매한 민중이지. 모두 다 비판의 대상이야. 따라가는 놈이나 그거를 따라서 앞잡이 하는 놈이나 지배를 하는 놈이나 다 나쁜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뭐 하려는 의도다? 풍자하려는 의도다라는 걸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풍자, 비판하려고 한다. 정리 좀 했어요. 알겠죠? 자,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능한 자세하게 하려고 막 필기를 해놨는데 중간중간 넘길 만한 애들은 좀 넘겨볼게요. 자, 일단 합시다. 자, 앞부분의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이리떼가 자주 출몰하는 마을이 있다. 얘들아, 그러면 이리떼가 있는 마을이라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된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한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나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 봐봐. 그럼 이리떼가 있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리떼도 없는데
그냥 죽은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장이 뭐가 없다는 거야? 죄책감이 없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파수꾼 세 사람은 가나다는 마을 밖 막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 가나다를 얘기하는 거야. 가나다. 자, 그러면 걔네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파수꾼 가, 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파수꾼 가가. 얘의 역할은 이리떼다! 이게 얘 역할이야. 그래서 잘 비중이 없어.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서는. 자,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이리떼다! 생각해봐. 저 막루 위에 제가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파수꾼 나는 사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봐봐. 파수꾼 가는 사실 진짜 나쁜 놈이야. 왜냐면 파수꾼 가가 여기 있어. 가가 여기 있어. 이리떼가 오는 걸 얘가 봐. 그러면은 파수꾼 나는 한 이 밑쯤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밑쪽에서 왔어요? 땡땡땡 하는 역할이야. 그럼 사실 파수꾼 가는 이리떼가 없다는 걸 알까 모를까? 얘는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구라치는 거야. 알고 있지만 촌장의 말에 그냥 동조하는 사람. 제일 나쁜 애야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도 몰라.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파수꾼 다가 있어. 얘가 신입. 오케이? 그걸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막루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가 속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 나와 누구? 파수꾼 다만 조금 색깔이 다르게 할게요. 그래도 저항의 의지가 있는 친구니까. 자, 다는 북을 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 얘들아, 그걸 잘 이해를 하세요. 아, 얘네들은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우연히 파수꾼 다가 올라갔다가 본 거잖아. 이리떼는 없고 뭐만 있어? 흰 구름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막루에 새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없어. 구름밖에 없었잖아. 허상을 본 거잖아.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 파수꾼 다는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서 촌장에 전달한다. 이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그럼 걔가 편지에 썼어. 촌장님,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리떼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직통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촌장은 얘들아 어디 있어? 얘가 막루에 있으면 마을에까지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니? 운반인한테 전달했잖아. 그러니까 운반이 중간에 본 거야. 그러면 마을의 촌장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만약에 파수꾼 다만 알고 있었으면 얘만 죽이면 돼. 얘만 없애면 되거든? 근데 운반인이 봤잖아. 운반인은 마을 사람이잖아. 뭐 할 수도 있어? 발설할 수도 있는 거야. 자기의 이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편지 체크해놓고요. 편지가 사건의 계기예요. 갈등이 만들어지는 계기야. 얘들아, 이 촌장이 편지를 왜 싫어했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겠어? 사실이 담겨있잖아. 진실이 담겨있는데 그거를 누가 읽어봤어? 운반인이 읽어봤어. 읽어봤으니까 그게 누설이 되면 자기의 왕국은 무너지니까 싫은 거야. 알겠지? 다시. 그래서 이 운반인을 통해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발설할 가능성이 있어서 얘한테 뭐라 그러려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운반인한테도 벌 준다 그래요. 자, 그래서 봐봐. 얘들아, 발단, 전개, 절정, 하간, 대단원이지? 얘기했지? 위기, 절정, 결말이 아니라, 그죠? 여기 중에서 우리 앞부분에 발단 부분은 없었고요. 전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전개 가의 포인트.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얘는 이미 알게 됐어. 이리떼가 없구나. 그래서 파수꾼 나한테 상담하는 거야. 나가 그 노인 아저씨, 그죠?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봐.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입맛이 당연히 없겠죠. 내가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도 큰 사실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했어요. 무슨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간접이죠. 입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입맛이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무슨 제시다? 간접 제시다. 오케이? 다시. 그래서 얘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해. 나는. 봐봐.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얘 남은 닭고기 너만 먹으렴. 이렇게 했어요. 음식 담근 접시를 다에게 가져가 턱 밑에 받쳐둔다. 네 얼굴이 헬쓱하다. 몹시 아프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봐봐요. 얘 성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애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뭐하다? 따스하다.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온화하다. 인간주의적인 면모가 있다. 따스하고 온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그래서 자, 뭐의 면모가 있냐. 반대로 쓸까? 권력의 하수인이긴 한데, 권력의 하수인, 아까 썼지 얘들아? 권력의 하수인이지만, 무슨 면모가 있다? 인간적인 면모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국엔 나쁜 놈이야. 그래, 얘들아, 그럼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기서 이런 애들, 막
다가 얘기하고 나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대사지.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 음식 담근 접시를 다에게 가져가 턱 밑에 받쳐둔다. 얘는 지시문이 되겠지? 무슨 지시문일까? 이렇게 하라 했잖아. 행동 지시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응. 파수꾼님, 응? 1위는 정말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뭐야? 없다는 거, 아니, 정말 없는 거죠?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호라, 넌 이 일이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헛짚은 거죠. 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양철북이 뭐였어? 이리때가 나왔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었잖아, 그치? 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면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봐봐요. 어떤 사실?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사실을 말씀드리죠. 얘들아, 이리때는 없고 뭐밖에 없다? 무슨 뿐? 흰 구름뿐 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아까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뒀을 때 얘는 저항을 했어, 안 했어? 했지. 하려고 한 거지. 여기서는 저항적 지식인의 모습이 있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어떤 부분을 내느냐의 차이야, 그거는. 얘는 나가 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마음을 먹고 나님 사실 없어요.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저뿐이었어요. 모두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누려서 이리때가 습격해오면 어떠나 하고 저는 두려웠어요. 사실 얘는 뭐 진실을 알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올라갔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나라도 감시를 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였죠. 아무데도 일인 없더군요. 이게 뭐예요? 진실이죠. 진실. 자,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 말했잖아. 이리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었다는 거. 허상이었어. 가짜야. 자, 그걸 향해 막루위의 파수꾼은 이리때다 외쳤습니다. 누가 외친 거야? 얘들아, 이거 파수꾼 누구일까? 가나다 중에서? 가가 외친 거야. 그래서 파수꾼 가는 이리때다 외쳤어요. 3번이나요, 3번. 저는 그 막루 위에서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때라고는 없어요. 뭐예요? 흰 구름뿐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리때다 했을 때 이때 별표 선생님이 네모해놓고 별표해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해두세요.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이리때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 촌장이 자기의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허상의 수단이잖아요. 알겠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얘는 이리때가 있다는 거 밑에 써요. 진실이야, 아니야?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실이 아니고요. 아이고, 약간 안 보이겠다.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써줄게. 뭐를 위해서? 독재 정권 유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세운 뭐의 적이야? 허상의 적이야. 허상이라는 건 가짜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허상의 수단. 즉, 이게 현실로 따지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독재 정권이 누구를 주적으로 삼았다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았다라고 했잖아. 북한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따로 옆에 떼서 쓸게요. 무슨 수단이냐? 이리때는 지배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의 대상이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공포의 대상이자 사람들한테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흰 구름뿐이에요. 흰 구름뿐에도 별표. 흰 구름뿐이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얘가 진짜 뭐야? 진실이지, 진실. 얘는 진실이야. 그래서 이리때 실체야, 실체. 실체는 뭐야? 없어. 구름이야. 그래서 진실을 의미할 수 있고요. 보이나 모르겠다. 진실. 그 다음에 사실 흰 구름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흰 구름은 아무것도 나한테 위해를 가할 게 없으니까 평화야. 진실과 평화.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얘가 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뭐야? 이 진실의 내용이야. 진실만 써도 돼, 얘들아.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줬어. 사실을 얘기해준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살짝 볼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볼게요. 자,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의 행동과 특성. 선생님 밑줄 친 거 그대로 안 쳐도 돼. 너네가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거 체크해도 충분해요. 뭐 일단 저를 보세요. 자, 파수꾼 나. 자, 얘는 이리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무서운 거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리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자고 했어. 하지만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게 바로 다니까 충격에 빠졌어. 촌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에게도 그 사실을 밝히는 장면까지 나온 거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밑에 소재 상정 의혈표. 얘는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 이리때가 뭐야? 거짓, 지배 이념, 공포 정치의 수단이 되는 거라고 했고요. 흰 구름은 진실과 평화. 뒤에 나오겠지만 양철북하고 막루는 뭐야? 그것도 수단이야. 양철북은 이 거짓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 이리때가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루는 그걸 지켜보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거짓된 체제나 거짓 선전의 도구, 권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단이랑 도구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막 얘기하는 거야. 자, 파수꾼 다는 일대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옆에 봐봐.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나가 다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잘못 본 거야. 이리 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고 그가 무섭고 외로워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얘가 결국에는 파수꾼 다의 마음을 이해한 거야? 못한 거지. 이해 못한 거지. 얘는 결국에 뭐니까 얘들아? 권력의 뭐니까? 하수인이니까. 그치? 다시 권력의 하수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쓸게요.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얘가 그렇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 진실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 알겠지? 진실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어려서 뭘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알겠지? 얘의 판단 기준이야. 자, 저는 정말 막루에 올라갔어요. 파수꾼 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행설수설할 때보다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봐요. 이런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얘는 이 때가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였어? 진실. 얘가 알아야 되는 진실이 있어. 뭐가 진실이야? 이리 때가 없다라는 진실이 있지. 진실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도 말래. 맹목적인 거부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싫으니까. 그냥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지. 맹목적인 거부다. 진실에 대한 맹목적 거부하지 말래. 자, 그래서 중간에 덫이 나왔는데요. 덫 별표. 덫은 뭐를 위한?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야. 그럼 얘들아, 덫은 뭐 잡으려고 놔둔 거야? 뭐 잡으려고 놔둔 거야? 이리 때. 그치? 늑대를 잡으려고 놔둔 거야. 얘는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야. 수단이야. 근데 얘들아, 저기 막루 너머에 덫을 놨을 거야. 의미가 있어? 뭐 흰 구름 잡을 거야? 아니잖아. 아무런 이리 때가 없는데 왜 덫을 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얘가 파수꾼 다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덫으로 어떻게 구름을 잡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 말은 무슨 말이야? 얘는 이미 파수꾼으로서 뭐가 없는 걸 알아?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덫으로 구름을 잡겠어요? 구름이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지? 구름이 뭐야? 진실이잖아. 얘들아, 덫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리 때라는 허상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야. 얘가 효력이 있어?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덫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실, 흰 구름이라는 거를 잡을 수 있어?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옆에 봐봐. 별표 중요하다. 덫은 촌장의 도구,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반대로 구름은 이리 때의 실체로 진실, 평화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리 때를 잡기 위해서 덫이 쓸데없다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구로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덫은 거짓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진실을 알아볼 수가 있어, 걔로. 알겠지? 그래서 이 소녀는 덫으로는 구름, 진실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믿지도 않는 거고. 알겠죠?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알게 돼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쓸게. 알아보겠죠? 뭐에 너는 안 써도 돼? 지식인까지 안 써도 돼? 얘는 어떤 태도야?
알게 돼요 하면서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잖아. 진실 알려주려고 하잖아. 저항이야, 순종이야? 저항이잖아. 그치? 저항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 저항까지만 쓸게요. 저항. 자, 안 써도 되겠지, 이거는? 이리 때가 없다는 게 뭐야? 이게 진실이잖아, 진실. 알지? 이런 식의 지시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알아볼 수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했어요. 누군지 알기만 하면 돼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 나, 다 중에서 누구야? 민유야, 여기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 가나다 중에서 누구야? 나죠. 평생을 지냈다라는 거야, 나. 근데 너는 사흘 됐어. 사흘이 며칠인지 알더라. 3일이야, 3일. 자, 다는 이제 막 신참이야. 신입이야. 근데 파수꾼 나는 약간 고인물이죠. 얘는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오래된. 경력이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도 되죠. 아까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자, 그럼 봐봐. 얘는 파수꾼 나는 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뭘 했어요? 일단 얘를 무시했어. 너가 뭐 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했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했는데 더불어서 뭐도 있냐면 너가 어리다는 이유로 뭐 했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했잖아. 이건 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나이에 따른 경험 부족을 이유로 뭐 했다? 무시했다는 거야. 이것도 별로 좋은 논리적 판단은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자, 얘는 이렇게 무시하고 있어. 그리고 가가 분량이 거의 없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와. 자, 이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라고 했어. 가가 또 헛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알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파수꾼 가는 진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리때가 없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죠. 근데 뭐 했어? 거짓말을 시작하는 애잖아. 알겠지?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애다. 한 번만 딱 쓸게. 뭐다? 권력의 하수인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더 적을게요. 얘들아, 그러면 파수꾼 나는 왜 이렇게 파수꾼 다가 진실을 얘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거부를 할까? 잘 생각해봐. 일단 얘가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어. 내가 경력 N년이야. 10 몇 년이야. 자, 10몇 년보다 더 됐겠지. 내가 평생 동안 파수꾼 일을 해왔는데 그 파수꾼이 사실 없는 거를 지키려고 했던 파수꾼이었으면 얘가 뭐가 될까? 현타가 오겠지. 그치, 내가 이제까지 뭘 하며 살았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어. 나의 인생을 부정당할까 봐. 그게 싫은 거야. 다시 봐봐. 파수꾼 나가 진실을 부정하는 까닭은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뭐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쓰세요. 여기는 써야 돼. 이거 두 개는 써야 돼. 자, 이 파수꾼이 이리때를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뭐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생을 부정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혹시 태연아? 자고 있니? 안 된다. 자,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 파수꾼으로 평생을 살았잖아. 자, 파수꾼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걸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해되죠?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 별표, 양철북을 두드린다. 이것도 뭐냐? 얘들아, 북은 아까 말한 이리때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쵸? 그래서 다시 마을에 이리때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야. 근데 봐봐, 북이잖아. 이거야. 자, 북은 원래 그냥 딴 얘기인데 심장 소리랑 비슷해요.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장이랑 좀 비슷한 소리를 내면 돼요. 그러면 둥둥둥 하면 사람들이 같이 심장도 둥둥둥 뛰니까 흥분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 뭘 주냐? 마을 분위기에 혹은 마을 상황의 분위기에 뭐를 조성하냐? 공포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배 수단이 되는 거야. 지배 수단. 공포감이랑 긴장감을 조성해서 지배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됐다. 자,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왜요? 침착해요? 왜 침착해요? 얘들아, 의도를 이해해야지. 알잖아. 이 때가 왔다고 해도 거짓말인 걸 아니까 내가 왜 쫄아? 쫄 이유가 없어. 그치? 그래서 그는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듯하게 갠 다음에 식탁에 눕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봐. 소년이 노인을 보면서 아유 이랬어. 왜 그랬을까?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알겠지? 자,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야, 얘들아, 봐. 그림 봐봐. 얘가 누구야? 얘가 가. 이게 나. 알겠지?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자,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했어요. 이리 때 물러갔다.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물러가냐? 가짜지. 진실 아니고 거짓. 자,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가한테 이제는 떠보는 거야. 얘는 시험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얘는 뭘 제기하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태도는 뭐야? 저항의 태도야. 반발이지, 반발.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지? 자,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영철북을 치면서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봐봐. 내가 왜 이럴 거면 영철북을 왜 쳤겠니? 하면서 얘가 이건 나의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말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서운하다. 대놓고 얘기했잖아. 서운하다. 왜?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이리 때가 없다고 하는 건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서운하다 그런 거야. 자,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너를 이해해 준다지만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어쩐 많은 날들을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했어요. 자,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얘는 계속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때문이다? 이리가 무서워서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파수꾼 다가 이런 말을 해. 이리가 있었다고 믿었을 때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어떤 의미야? 잘 생각해봐. 두렵다는 얘기지. 그치? 봐봐. 원래는 이런 말이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다란 말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는 마음이 편했어. 두렵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 근데 지금은 중간에 껴갖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 그걸 느낀 거야. 진실을 아는 것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싫었겠지.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이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때는 괴로움은 없었어. 그냥 두려워만 하면 되니까 마음의 고통은 없었어. 그랬는데 그때는 숨기라도 했어. 그때는 과거야. 과거에 숨기라도 했어. 하지만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의가 없으니까 땅을 엎드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본 사실 그것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제가 현재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봐봐요. 이제는 제가 본 사실을만을 말하고 싶어요. 얘들아, 사실 뭐가 없다는 거? 뭐는 없고 이때는 없고 몸뿐 흰 구름뿐이라고 했잖아. 한 번만 딱 쓴다. 이때는 없고 흰 구름뿐. 알겠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라. 자, 그리고요.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중요하다. 여기서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어? 잘 생각해봐.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는 좋은 때야, 나쁜 때야? 나쁜 때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지한 때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상태였잖아. 근데 그게 좋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서로 이렇게 모순되게 오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지? 역설법이라고 하지. 역설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는 거 중요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모순되어 있을 때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야?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 중요하다. 별표 한번 하고 넘어갈게. 역설법에. 자, 전개 부분에 파수꾼 다는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촌장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야. 자, 옆에 살짝만 볼게. 나와 파수꾼 다의 행동과 특성. 파수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정리해서만 좀 볼게요. 옆에 살짝 보면. 자,
파수꾼 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권력에 휘둘리면서 의심 없이 무작정 따른다. 얘는 뭐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옆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수꾼 나가,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 얘들아 선생님 봐봐요. 파수꾼 나가, 파수꾼 다의 말을 왜 안 믿어요? 일단 얘는 진실을 맹목적으로 뭐예요? 믿어요. 일단 진실이라기보다는 거짓을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파수꾼으로서 했던 일들이 이리때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져.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옆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안. 위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에만 별표할게요. 덫이 아까 뭐였어?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 이리때가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수단인데 아무런 의미 없죠? 자, 봐봐. 그래서 편지. 여기 옆에 봐봐요. 이게 편지야. 누가 쓴 거냐면 파수꾼 다가 촌장한테 썼어. 근데 이거 누가 봤어? 운만인이 봤어. 이게 진실이잖아. 이리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그래서 촌장은 이리때의 진실이 담긴 편지를 받고 파수꾼 다를 찾아왔어. 왜? 얘를 회유하든 뭐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극갈래로서의 특징이고요. 이 극만의 특징이 있어요. 얘들아 봐봐. 해설자. 중간에 특이한 게 해설자가 나와요. 해설자가 나오는데 해설자가 뭐가 되어서 촌장이 되어 등장. 자, 그러면 뭐냐. 얘들아, 맨 처음에 해설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작품은 어느 배경이고요. 지금은 뭐 언제고요. 얘기해준 사람이 있었어.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막 얘기했어. 근데 그 해설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된 거야? 촌장이 돼서 나타난 거야. 촌장이 돼서. 알겠지? 그러면 촌장이 갑자기 됐어. 그럼 사람들이 몰입이 깨져 안 깨져? 깨지지. 앞에서 말했던 사람 아니야? 제가 악인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실 그러면 극적인 내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 왜냐면 사람들의 몰입을 깨잖아. 하지만 근데 얘는 의도적으로 깬 거야. 의도적으로. 봐봐. 여기서 촌장과 해설자를 같은 인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해놨느냐. 위에 쓸게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1인 다역이야. 내 말 이해하니? 1인 다역. 한 사람이 해설자도 하고 촌장도 해. 그럼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어? 뭐야?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현실성이 급 느껴진다고. 관객이 그게 뭐를 느끼게 해? 거리감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느꼈을 때 연극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다시. 관객이 그게 거리감을 느껴서 어떻게 보게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면 봐봐. 자, 1인 다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연극이지? 라는 걸 깨닫게 하면 왜 효과가 있냐면 이 작품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을 사람들, 군중의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어? 너네한테 맡겼어. 관객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 그러면 관객으로서 내가 마을 사람들이 이리 때 있다라고 믿게 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입해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작가의 의도는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때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뭐니까?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걸 비판하려는 주제를 강조해야지 객관성을 일부러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몰입을 깬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의도적으로 몰입을 깬 거야.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촌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안 돼! 눈 떠. 자, 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은 옷차림에서 뭐가 느껴지나? 욕심이 느껴지는 거야. 권력욕이 느껴진다. 자,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여기서 미리 한번 다 쓰고 갈게요. 얼굴로 속이는 거야. 착해 보이는 얼굴에 그렇지 않은 속내라는 거지. 자, 봐봐요.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 뭐를 연기한다? 착한 척, 위, 선. 그 다음에 성격은 사실 어때? 그게 여우 같다는 거야. 교활하다. 자, 여기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 있어요. 위선적이고 교활하다 있는데 봐봐. 우리 한자성어 외울 때 나왔어. 거칠한 속이 다른 거. 똑같지 아니하다. 표리, 부동이 있어요. 다시 표리부동, 표리부동. 무슨 얘기냐 얘들아? 겉표면이랑 속이랑 아니하다, 동 같이 가. 그러면 겉이랑 속이 다를 때
비슷한 말 있어요? 하나 더 쓸까요? 얼굴에는 스마일인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면종, 복배도 있어요. 다시 면종, 복배. 이건 다 배신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요, 뭐 하나만 더 쓰면 이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뭘까요? 등장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니까 행동 지시문이지, 그치? 지시문. 자, 봐봐. 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분.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자,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어 왔습니다. 봐봐. 여기서 얘가 여기 있다가 마을촌장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얘도 몇 년 만에 본 거야. 잘 안 오거든, 여기를. 근데 여기서 추억을 더듬으러 왔대. 이 황야는 이 마을과 있는 곳, 마을 바깥쪽에 있는 곳이 황야야. 망루가 있는 곳이 황야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황야도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억압적인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횡랑하잖아. 그치? 자, 그때 촌장이 어렸을 때 황야에 자주 왔대. 망루가 있는 데 자주 왔대. 뭐 하면서?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려고 왔던 곳이기도 하지요. 라고 했어요. 딸기 별표. 자, 그러면 이 딸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맛있는 거잖아. 근데 좋은 의미의 맛있음은 아니야. 봐봐. 독재 권력에 대한 뭘 통해서? 동조로 얻는 거야. 동조. 동조는 따르는 거잖아. 동조로 얻는 실리, 이득과 그다음에 보상인데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러니까 이 딸기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소녀한테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나 따라오면 딸기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나한테 복종해라 이 말이거든. 복종해서 얻을 수 있었을 때 결과물인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알겠지? 내 말 이해되지 얘들아? 자, 이리가 웃기는 놈이야.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어렸을 때는 여기 황해에 자주 왔어요. 이리 때가 있었는데 이리 때 딸기 따다가 이리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참 저는 그땐 겁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헛소리죠. 이리 때가 없는데 뭐 물리고 자시고 무섭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러니까 얘는 위선이야, 위선. 교활이지, 교활. 너스레 떠는 거야. 그때는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뭔 소리야? 이리가 있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맺히는데도 여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 그래, 그때도 파수꾼이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봐봐.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어떤 편지야? 내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편지를 맛봤어.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진실 담겨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편지는 안 쓸게. 어떤 내용이야? 이리 때는 없고 못뿐 흰 구름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얘는 어때요? 촌장한테 완전 납작 엎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가. 자,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여기서 알 수 있어. 촌장은 황야에 있는 이 망루에 자주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왜냐면 수단이고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말했잖아. 내가 아까 잠깐 그랬지. 얘를 따돌리려는 거야. 봐봐. 파수꾼 다랑 얘기하려고 온 거야. 파수꾼 나는 진실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숨겨야지. 그래서 파수꾼 다랑만 얘기를 하려고 나를 딴 데로 보내기 위한 수작이야. 봐봐.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아까 그 덫을 이리 때를 잡으려고 놓은 거잖아. 잡혀 있겠어? 거짓말이지. 일부러 그러니까 핑계 친 거야. 변명이야, 변명. 그래서 단둘이 있기 위한 거짓말이요. 그래서 나가 이요? 어디 쪽이요? 저쪽이요. 저쪽. 일부러 저쪽이라 하는 거야. 멀리 가게 보내려고. 자, 찔렌 엉클 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어. 나는 이리라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태영아, 졸리면 잠깐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파수꾼 나태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자, 그럼 나가 날라갔고 이제 편지. 얘가 갈등의 계기였죠? 갈등의 계기로서 얘한테 보여줘요. 자,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라고 편지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했어요. 얘는 착한 척 한다 그랬잖아요. 고마워요? 아니죠. 열받겠죠, 속으로. 아씨, 내가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밝혔네. 얘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속이랑 다르게 얘기했어요. 고맙다, 안 고마워요. 무슨 법이죠? 안 고맙다 했을 때, 네.
아바라 덜 달게 연하게요. 네. 자, 그래서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안 고맙다는 얘기야. 무슨 법이야? 마음이랑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선생님 목 아파요. 반어법. 그쵸? 그래서 반어법인 거 알아야 돼요. 자, 이때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이게 문제야. 편지를 가져왔는데 누가 읽었어? 운반인이 읽었어. 운반인이 알게 됐네? 큰일 났네.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자, 이때는 없고 흰 구름뿐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실이야, 진실. 알겠죠? 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수다쟁이야, 누구야? 운반인. 이 나쁜 놈이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지금 사실 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열불 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만들어둔 이 왕국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뭐를 무서워하느냐. 촌장이 싫어하는 거, 진실을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 적대감이 있다.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자, 조금 이후엔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이곳이 뭐야? 막루로 올 거란 얘기야? 자, 물론 네 탓은 아니야. 네가 누구야? 파수꾼? 네 탓은 아니야. 아니지. 네 탓이지. 네 탓이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사실 누구 탓이라 여기냐? 파수꾼? 다 탓이라 여기겠지. 하지만 착한 척 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반어의 의도 뭐냐? 너 탓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탓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야. 그래서 뭐냐면 누구의 파수꾼 다의 안정감을 유발하려고, 얘가 약간 긴장을 풀게 하려고, 네 탓 아니야. 네 탓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나 혼자만에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에 혼자만 와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몰라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 있지. 더구나 일부러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구나. 봐봐. 그 약간 중세시대에 있었던 데모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마녀사냥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이자 이렇게 오는 거잖아. 도끼가 있잖아. 도끼는 뭐야? 죽일 수 있잖아. 사람을 폭력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잖아. 그런 소재를 일부러 가지고 오는 거야. 봐봐 얘들아. 이 촌장은 사실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오든 말든 그런 거 알까 모를까? 없는 말이야. 얘가 꾸며낸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란 얘기야. 근데 일부러 도끼 이런 거 가져오는 건 뭐야? 얘가 어리잖아. 파수꾼 다가 어리니까 겁먹게 하려고 뭐 도끼 들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야? 너 때문에 너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말인 거잖아. 그치? 다시 봐봐.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해서 뭐를 조성한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굉장히 성격이 어떻다? 교활하다. 그래서 교활하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겁먹게 하려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옆에 살짝 한번 봐요. 자, 그래서 극적장치. 중요하다고 했어. 별표 한번 할게. 자, 극적장치 효과 뭐냐? 1인 2역의 인물, 촌장 이꼴 해설자야. 왜? 이러면 몰입이 깨져, 안 깨져? 깨져. 근데 일부러 깼어. 왜?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지. 봐봐. 다시 한번 볼게. 관계의 거리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작가가 원하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촌장의 외양 및 태도. 자, 검은 옷차림, 권력욕이 가득한, 욕심 가득. 그 다음에 속내가 달라. 표리 부동이라고 했어요. 자,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의 의미. 얘는 뭐냐면 즐거웠던 옛 추억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실 뭐 딸기를 딴 거는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편지를 보고 얘는 그 즐거운 추억이 떠올랐을까? 아니지. 망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얘를 약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 수법이 있어요. 발표한다.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말투를 보고 얘가 이러한 의도로 말을 한 거구나를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자, 선생님 봐. 시킬 거야. 이제부터 한 명씩. 정신 못 차니까 안 되겠어. 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파수꾼 다의 탓은 아니라고 한다 했어요. 자, 민유야. 파수꾼 다의 탓이 아니라고 했어. 파수꾼 다의 탓이 아니야. 탓이죠. 원래는 탓이죠. 무슨 법이죠? 반어법이죠.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얘한테 뭘 주기 위해서야?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라고 했어요. 지우야. 도끼는 어떤 의미가 있어? 폭력.
공포, 위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어떤 의도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한테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절정 부분이야. 좀 더 하자, 얘들아. 자,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여기부터 하이라이트다잉. 정신 차려봐. 자,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진짜야, 가짜야? 아니, 가짜지. 이거는 얘가 지은 말이지. 해서 자, 이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얘가 과장하는 면모가 있어요. 봐봐요.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앞에서 복선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 딸기를 따던 추억이 있어. 그건 나한테 좋은 추억이야. 너가 나의 말에 동조만 해준다면 너랑 그 딸기 따러 가자 라고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다른 사람들 회유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회유할 때 어떤 방법을 써요? 아저씨가 이거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그니까 이 말은 뭐야? 너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딸기 줄게. 딸기가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쁜 거라 그랬어. 진실을 뭐 했을 때? 은폐했을 때. 너도 같이 입 싹 닦으면 내가 한몫 챙겨줄게. 이 말이잖아. 은폐의 대가야. 진실 은폐의 대가고 촌장의 설득 회유 방법. 딱 한 번만 쓸게요. 이것만. 촌장의 설득과 회유 방법 뒤에 계속 나오는데 뒤에서는 따로 안 쓸게요. 이 말을. 촌장이 지금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 첫 번째인데 뭐를 주냐? 딸기라는 걸 통해서 대가를 준다라고 했어. 즉 여기서는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잘 봐야 돼. 촌장이 막 왔다 갔다 해. 뭘 왔다 갔다 하냐?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이게 뭐야?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봐봐. 난 딸기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저리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 이 막루 쪽에 딸기가 많어. 근데 여기가 위험해. 이리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거든. 근데 그 팻말 밑에 뭐 딸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무슨 자 이 팻말도 사실은 뭐냐 그 권력 딸기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야. 장치야 장치.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파수꾼 다는 아직 촌장한테 편지를 보낸 이유도 뭘까? 총장님도 이걸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거야. 하지만 여기서 일부러 얘기를 해. 촌장이 이렇게 얘기해. 자, 다가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없는 걸 왜 무서워하니?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없는 거 알아 몰라? 알고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밝힌 거죠. 진실을 밝혔어요. 굉장히 교활하다. 그럼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는 혼란이야. 그러면 촌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거짓말을 촌장인데 그냥 냅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했어.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했어요. 지금부터 자, 얘 궤변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다. 헛소리죠. 자, 무슨 소린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피셜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리때가 있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야. 잘 생각을 해봐. 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공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뒤에 얘기해 줄 거야.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마인드인 거야. 봐봐. 공익이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대요. 근데 뭔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를 조금 포장해서 잘 얘기하면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론자라고 하잖아요. 궤변. 쓰고 있니? 그래서 굉장히 궤변이고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촌장의 생각이에요. 총장의 아주 개인적인 독선적인 생각이에요. 야 누가 거짓말 하라고 하디? 그러면 역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어? 없잖아. 이건 핑계야 얘들아.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인생을 그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 더 좋아요? 그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 더 좋아요? 했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파수꾼 가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파수꾼 가나는 집에도 못 가요. 여기서 계속 있다고. 걔네들의 삶이 좋냐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했어요. 헛된 두려움이 뭐야? 이 때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쓸데없이 두려움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모먼트가 있다? 저항하고 반항의 의도가 있다. 이런 점은 아직 반항적인 지식인이에요? 그게 더 좋아요? 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얘 말도 잘 봐봐. 다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서리적인 표현이야. 좋은 거야? 좋지 않다라는 의도로 일부러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를 뭐 반문한다라고 해요. 반문. 아니면 서리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저항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봐봐. 굳이 쓰지 않을게 얘들아. 이게 지금 이 촌장이 얘기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야? 1970년대 독재정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억압하는 모습이다. 여긴 안 쓸게요. 그지? 자, 지금부터 촌장이 막 이만큼 얘기해. 촌장이 얘기하는 부분 시험에 나온다. 발표해놓고 중요 표시해두세요. 자, 얘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덕성이라고는 1도 없는 말이야. 양심이 하나도 없는 말이잖아. 사람들을 속여도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방법, 앞에 있는 거 얘들아 이거 안 쓸게. 이제 알아보겠지? 이거 안 쓸 거야.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괜찮은 거야. 뭐 하고 있니?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합리화. 그리고 뭐야? 헛소리 아이들 뭐라고요? 궤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쁜 거지. 근데 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 물리지 않아. 당연히 안 물렸지. 없으니까. 자, 마을은 늘 안전했어. 봐봐. 얘가 말하는 말을 봐. 야, 이리 때가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마을이 뭐가 됐어? 안전하게 되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북한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냐면 공공의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협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지만 어쨌든 사람들도 지들끼리 안 싸우고 좋잖아. 안전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했니? 단결했잖아. 단결이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가 있어. 좋지? 그 다음에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얘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조건은 뭐냐? 거짓말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세 가지나 있다는 거야. 안전하죠? 단결하죠? 질서가 있죠. 얘의 피셜은 이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변명이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촌장의 논리는 자 정리하면 따로 옆에 쓸게요 얘들아. 선생님 옆에 쓸게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가 더 중요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질서, 그리고 또 뭐냐? 아까 뭐였지? 단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하다?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감사해요. 네.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질서, 그게 넌 뭔지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리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한테 미안해. 약간 얘들아 범죄자가 하는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가끔 중간에 가다가 인정을 해준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야.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파수꾼 가, 나. 정확히는 나만 얘기하는 거야. 파수꾼 가는 이미 예편이거든. 그치? 그래서 추천기에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특히 나겠네요. 그러니까 허나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왜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얘들아 고귀한 희생을 명목으로 얘한테 왜 희생을 강요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야?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해도 된다. 근데 별로 작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피셜은 뭐냐? 대의라고 하죠. 대의가 뭐예요? 큰 일이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는 허용돼야 된다?
희생하는 거는 허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얘의 생각이에요. 사실 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들 수 있어요. 바보처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소나기에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 빨린 소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말을 가지고 그런 걸 고집한다면,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구름을 고집한다는 건 얘가 뭘 고집한다는 얘기야? 진실을 고집한다는 얘기지. 그것만을 고집하면 너는 모든 걸 허사로 만들 거야. 지금부터 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야, 너가 말하는 그 진실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부정당할 것이고 마을은 혼란해질 것이고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허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앞에서부터는 뭐라 그랬니? 딸기 준다 막 이렇게 회유했잖아. 근데 중간에 협박이 있다고. 여긴 협박이야. 그래서 협박. 그리고 얘한테 책임을 전가해. 잘 생각해봐. 누구 책임이야? 거짓말 한 사람이 나쁜 건데 얘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죄가 없잖아. 근데 얘 보고 너가 그거 다 책임질 거야? 그럼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린다. 얘야, 넌 모든 거 이렇게 헛되고 하고 싶진 않겠지? 했어요. 이건 유도신문이잖아요. 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확대 해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겁을 먹는 거지, 다는.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까 진실이었으니까 평화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했죠.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뭘 외쳐요?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을 외치겠어요. 라는 뜻이잖아. 진실을 외치겠어요. 여기까지 계속 저항이야. 알겠지? 저항적인 면모가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관객이야. 움찔해야 돼. 왜냐면 그 마을 사람들의 역할은 누구니까? 우리니까. 참여극이야, 참여극.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디 있냐 따지면 무대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 밖에. 알겠죠? 자, 봐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별표 해놓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 선생님 볼까? 딸기는 어디에 동조했을 때? 부당한 권력에 동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했어요. 실리. 자, 그 다음에 팻말은 거짓 명분. 실리를 되찾이하기 위한 수단. 얘들아, 그래서 딸기가 부당한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팻말을 꽂았어. 누구 거? 촌장 거라는 팻말을 꽂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부당한 권력을 되찾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자,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 양상. 촌장은 뭐 하지 말자? 진실을 밝히지 말자.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하기 방법. 선생님 봐요. 왼쪽에 보면서 맞춰볼게요. 얘들아. 별표하시고. 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않는다면 함께 딸기를 따러 가고 싶다고 해요. 이거는 달콤한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태윤아, 이거는 회유한 거지. 이거 회유책이야. 둘 다 쓴다. 회유책. 그 다음에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말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합리화지.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궤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살짝 읽을게요. 딸기 따는 건 회유야. 그 다음에 얘는 상식에서 두 번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었어. 헛소리라고 했잖아. 궤변이야, 이것도. 봐봐. 이 경계심이 이 마을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생각해볼까? 그러면 이 촌장이 중시하는 안전이랑 단결이랑 질서는 거짓말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잖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단결하고 질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명백한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살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 거짓말의 이유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이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두드린 것이 고귀한 희생이다. 그러니까 뭐야? 너가 하는 짓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짓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고귀함을 내세워 거짓이 유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의 희생도 허사가 되고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게 아까 뭐야? 책임, 떠넘기기, 책임,
전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곡하고 과장하에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럴 리는 없어. 뭐 인생 무너진다 그것까지는 아니야. 알겠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을의 질서가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했어요. 별표.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마을의 질서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얼마 남았죠? 다 했어요. 뒤에는 좀 빨리 넘어가니까. 자, 볼게요. 절정. 촌장의 협박과 회유에 파수꾼 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에게 속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파수꾼 다가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사실 이 페이지 전체 그래요. 지금 촌장이 하는 말이 겁나 많은데 촌장의 말을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발표 한번 하시고. 자, 뭐라고? 봐봐. 뭐가 뭐라고야? 얘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고 끊었잖아. 뭐라고? 이건 뭐야? 참다가 터진 거지. 앞에서부터 얘가 착한 척 했잖아. 참다가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가 다시 진정하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이후에 웃으며 이거 행동지시문이잖아. 일부러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왜? 얘가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걸 슬쩍 드러내준 거야. 욱한 거야. 근데 그거를 차분하게 참는 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 욱 해도 큰 동요가 없어. 그걸 다시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또 뭐 한 거야? 교활한 거야, 교활한 거야. 그치? 그래서 경험이 많고 교활하다. 얘들아, 뭔 상황인지 알겠지? 뭐? 해다가 사실 우습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갑자기 인정해주는 척. 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들려놓고 마을엔 다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우고 양철부터 두드리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돼요. 근데 이건 인정해주는 건데 가짜로 인정한 거죠. 그러면 순간 다는 듣기에 인정해 주시나?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촌장의 설득 회유 방법은 잘못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알겠니? 몰라.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척 한 거야. 잘못을 거짓으로 뭐 했다? 시인했다. 얘들아, 시인이 뭐야?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라는 뜻이지. 잘못을 거짓으로 시인했다. 인정한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심할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정심과 안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아는데, 그러니까 잘못인 걸 아는데 사실 얘는 인정 안 하지만 인정하는 척 한 거잖아. 거짓말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너 그거 기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만. 알면서 나를 놀린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 마. 진짜 가짜. 가짜지.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말만. 그래서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이젠 됐어요. 얘 뭐야? 순수해가지고 이제 또 촌장이 내 말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설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혼잣말처럼 갑자기 또 회유했다가 다시 채찍이야. 당근이었다가 지금 채찍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했던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이게 본심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이야? 야, 그러면 흰 구름이 평화인데 평화만으로 마을의 질서가 유지가 될까? 차라리 그런 독재 정권이 뭐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때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뭘 망설이시죠? 갑자기 불쌍한 척. 자, 아미것도 나는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자, 잘 봐. 시험에 잘 나와요.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약간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혀를 내두른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입맛을 다시는 거야. 뱀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속내가 보이는 거야. 어떤 거야?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을 보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이고 교활한 모습이다. 안 쓸게요, 얘들아. 밑에 있으니까. 위선적이고 교활하다. 그래서 얘는 사실 숨기고 있는 속내가 있는 거야. 지금 입맛을 다시는 건 뭐 때문이야? 얘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강경책이야.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거에 더 화를 낼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이거는 얘 생각이죠. 과장이야. 얘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주고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흰 구름에 첫날 살인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살인의 대상이 누구라는 뜻이야? 나지. 촌장이지. 내가 1위 때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는데 오히려 1위 때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촌장을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촌장의 설득 회유 방법 뭐야? 과장이지. 아이, 그러겠어? 이거까지는 아니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뭐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정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뭐야? 너가 그런 진실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 살인이지. 얘가 다가 이렇게 얘기했어.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려내리거나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야? 이게 과장이잖아. 왜곡이잖아. 내가 이런 거잖아, 얘들아. 어떤 애가 A가 B한테 아까 얘기했던 고백을 했어요. 자, 고백했는데 B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난 너가 좋지는 않아. 했어.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싫다는 거 돌려 말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 말을 놓고만 봤을 때는 좋지 않다 라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어. 근데 A가 너가 나 엄청 싫어한다고? 나를 죽일 만큼 싫어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촌장의 말은 뭐야? 너가 그런 진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 죽이는 걸 바라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너는 나를 죽이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는 모함이야, 모함. 알겠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얘는 또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겁이 많은 성격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일들을 만들었다든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니까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촌장 말은 내가 변명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거 하기도 전에 날 죽여버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진실을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거고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난 죽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은밀한 목소리로 자 갑자기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너가 본 흰구름 있잖아.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야? 했어. 자 지금부터 회유 그리고 얘 다른 차선책이 나와요. 얘 말은 뭐냐? 진실이잖아. 흰구름이 진짜지. 그게 내일이면 없어져. 진실은 내일도 건재하고 그 모레도 견제하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자는 거예요. 얘 말은 자 봐봐요. 나중에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아, 맞죠. 진실은 나중에도 진실이죠. 하지만 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했을 때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야? 그래서 협박이야, 협박. 너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하면서 얘한테 협박하고 뭐 계속 책임 전가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뭐 좋은데 경강부회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써놓기만 하세요. 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치에 맞게 사실을 왜곡해서 그거를 쓸데없이 가져오는 것을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리한 논리를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오는 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자, 좀 더 해볼게.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잘 이해를 해야 돼. 야, 너는 흰 구름이 사실이라고 믿잖아. 근데 그 사실을 꼭 지금 외쳐야 되니? 아니래. 근데 왜 그럼 굳이 지금 외치고 싶냐? 물어봤을 때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가 진실이라고 외치고 싶은 뭐에 대해서 흰 구름에 대해서 적어도 뭐 하고 있어야 돼?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내가 다음에 외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외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너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데 그걸 왜 진실이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다시.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했어. 그러니까 너는 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진실을 믿지도 않는데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봐봐. 아름다운 게 그럼 뭐예요, 얘들아? 응? 진실. 여기서는 흰 구름이죠. 너가 본 흰 구름을 넌 믿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응. 그래서 실천 의지를 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창백해지면서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겁을 먹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이거는 뭐야? 얘가 떨고 있으니까 가짜로 안아준 거지. 위선. 자,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고 외칠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다음에는 꼭 흰 구름이라고 외쳐줄게. 오늘은 네가 참아. 이런 얘기잖아요. 너보고 참으래요. 자, 그러면 얘 회유 방법. 뭐를 약속하고 있다? 나중에 자기가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타협이지, 타협. 수고있니? 타협. 그래서 얘가 성공했어. 뭐에 성공했냐면 누구를 시켜서 다가 간단하게 어떻게 얘들아 이렇게만 쓰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 그걸 적어도 밀었지? 자, 했을 때 파수꾼 다가 꼭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어때요? 굉장히 순수하다.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야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했어요. 아니에요. 자,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촌장은 그를 만류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자, 행동에서 드러나는 촌장의 성격 뭐하다? 교활하고 위선적이다. 그래서 말하기 방법 밑에 볼게요. 별표. 자, 봐봐요. 첫 번째. 거짓놀이에 익숙해진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단다. 이거는 무슨 시인이야? 거짓 시인이야. 잘못을 시인하는 척. 그 다음에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질 것이다. 뭐야? 협박, 과장인 거지. 그 다음에 불안감과 동정심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과장이고 왜곡이야. 확대 해석이지. 그 다음에 흰구름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의지를 막아 세우는 거고요. 달을 따라서 흰구름이라고 외치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알죠? 촌장의 어조. 왔다 갔다 하지? 회유했다가 그 다음에 협박했다가 오며 가며 얘기한다는 뜻이야. 네, 넘어갈게요. 자, 하강 대단원까지. 자, 파수꾼 다를 선택하는 데 성공한 촌장은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했어요. 하강 부분에서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자, 아까 어디에 뭐 보러 갔었지? 덫에 그 이의가 걸렸다라고 해서 보러 갔었죠. 그쵸? 그래서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구 같다가도 보면 달아난 거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한테 선사하고 싶었는데 했어요. 아까 파수꾼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권력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 우리 한자성어 외운 거에 있어요. 달콤한 말로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거. 교언, 영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언 영색은 달콤한 말로 아부하는 거예요. 입 벌린 소리 하는 거. 자, 받은 거나 틀림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촌장의 안경이 아까 이렇게 안고 있었죠? 그 이엔 몫이 아픕니다. 누가? 파수꾼 나가 얘기한 거야. 얘 아까부터 얘 미친놈이라고 취급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접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명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자, 그럼 이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촌장이 얘 보고 병 걸렸대요. 얘 병 있니? 병 없어. 병 없는데 병이라고 치부한 거야. 보세요. 얘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어. 누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뭐를? 열망, 욕망을 갖다가 뭘로 치부했어? 병으로 치부했어.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지. 아유, 한순간에 불장난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자, 봐봐. 내 잘못이었어요. 이제 파수꾼 나가. 담요를 꼭 덮어줬어야 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했어. 아까부터 얘가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다. 자, 아픈 거 좀 빨리 나눠주면 그래서 고마워요 했어. 힘없이 웃으며 이거 간접 제시입니다. 자, 관객석 쪽으로 돌아가다가 흠칫 놀라며 중요. 보세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봐봐.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너네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입하게 만드는 거야.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을요? 자, 그러면서 이젠 촌장이 너한테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렇게 너네한테 말을 거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정리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리해서 쓰면 여기서 누가? 우리들이야. 관객들이 뭐다? 마을 사람들이다.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고 누구의? 관객의 극을 참여하게 한다. 관객의 극참여를 유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등장인물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할 수 있냐? 관객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입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관객한테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건 이런 의도야. 무대가 아까 얘들아 여기서는 되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데 무대에 제약이 희곡에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대의 시공간적 제약을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야. 그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비판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들한테.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관객이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네. 자,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봐봐. 얘가 무슨 얘기냐면 마을 사람들이 너네가 왔어. 진실을 듣기 위해서. 운반인이 그 이리 데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진짠가요? 자, 그래서 촌장이 얘한테 전가를 하는 거야. 얘한테 화살바지를 시키는 거야. 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거야. 자, 그래서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제가 아까 수다쟁이잖아. 그 얘가 틀림없죠? 예,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하면서 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책임을 씌우는 거야. 알겠지? 자,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가려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했어요. 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간다는 거야.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 거지. 얘는 거짓을 말하기 싫다라고 했잖아. 한 번만 이 약속에 어울려주기로 한 거잖아.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지. 쓰러질 것 같다. 아, 얘가 지금 굉장히 어떻구나? 공포감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된다. 알겠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나가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긴 해. 하지만 넌 이 기회에 파수꾼인 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촌장은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그만 올라가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파수꾼 단은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자, 이것도 잘 봐요. 마침내 부르짖는다. 얘가 올라갔어. 단상에 올라갔어. 근데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큰 고민을 하는 거야. 무슨 제시? 고민이 있구나. 간접 제시지. 그치? 간접. 고민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보여준 거잖아. 그치? 자, 누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했어. 누가? 다가.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다가 자기 입으로 뭐를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걸 말한 시점부터 얘도 뭐 한 거예요? 마을 촌장한테 동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도 책임이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말을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것이냐? 저항하는 것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예요. 알겠죠? 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이야? 저항에 실패한 지식인인 거지.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나약한 지식인이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권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수용하고 굉장히 이런 표현 어려울까요? 겁박, 묶였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주면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얘는 신나서 자신들이 이야기한 거짓말들이 유지되는 게 신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파수꾼 다는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그래서 봐봐. 병의 의미하고 촌장이 한 말의 의도, 병이라고 치부했잖아. 얘가 한 거를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불놀이 같다. 한순간에 미숙한 젊은 시절의 패기, 혈기라고 해버린 거야. 얘는 그냥 진실 말하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촌장이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효과, 뭐 하게 한다? 사람들한테 이입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무대의 제약을 극복한다 등의 효과가 있겠죠. 파수꾼 나의 행동과 의미. 관객석 쪽을 보면서 놀랐어. 일부러 너네를 관객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본 순간 그때 관객도 아는 거야. 우리가 마을 사람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파수꾼 다나 망루에 올라가서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당부했어. 얘는 진심인 거야. 그래서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바보라는 거죠. 권력의 하수인의 모습을 상징하더라. 넘어갈게요. 다 했어요. 자, 대단원. 자,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 때문에 평생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말을 바꾸거든. 자, 대단원이야? 끝나는 부분이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때뿐입니다. 말을 바꿨네요. 이게 거짓인데. 자, 이 망루는 영원히 유지돼야 되겠죠? 영철북도 계속 쳐야 될 것입니다. 얘의 말은 뭐야? 얘가 편지를 나한테 보냈는데 얘 입으로 이게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유지시키는 거지, 계속 지금. 그래서 이 망루가 발표할게요. 나한테 있어서, 그리고 촌장한테 있어서 어떤 것이냐? 핵심적인 자신의 지배장치가 되는 것이죠. 얘들아, 그래서 핵심적인 지배장치인데 왜 그러냐? 아을이 여기 있어요. 망루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단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로 틀어막으면 마을까지 전달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마을과에 뭐가 되어 있어?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야. 이 망루라고 하는 것이 마을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 사회 구성원을 갖다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 망루에서의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여러분, 다음 1위 때까지 습격에서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길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뭘 말했잖아. 이 수다쟁이 운반인만 처리하면 되거든. 얘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 그 편지의 내용을 봤잖아. 그래서 걔가 발설한 거니까 얘는 끝까지 꼬리를 자르는 거야. 싹을 자르는 거지. 그래서 진실을 말했던 사람을 처벌하려는 권력자의 면모가 있는 거죠.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때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파수꾼 다. 자, 그럼 파수꾼 다는 지금 뭘로 알고 있어? 이제 내가 한번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 얘는. 자, 자, 파수꾼 나가.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을 몰랐어. 자, 춘장이 고맙다. 정말 잘해줬다. 이 말은 위선이죠. 이거 기만이죠, 기만. 자, 아니야,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그때 너를 이미 알아봤어. 너는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야.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나 좀 보자. 누구한테? 다한테는.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넌 여기서 평생을 보내야 돼. 여기가 어디야? 망루지. 망루에 가두는 거야. 왜? 얘만 진실을 알고 있는 애니까 단절시키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 다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모습이야. 소통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네? 하니까 마을엔 오지 마라. 얘들아, 마라야. 헤라체잖아, 헤라체. 헤라체를 써가지고 지금 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웃기는 거야. 태도가 처음에는 뭐였어? 내가 그 다음에 너랑 같이 진실을 외쳐줄게 라고 했지만 그게 회유였던 것이고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갑자기 굉장히 강경하게 바뀌었죠. 태도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교활하다. 근데 얘가 여기서 반박을 못해. 왜냐? 나도 거짓말에 동조한 사람이 됐잖아, 이미. 그래서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얘들아, 이것도 의도적인 거죠. 휘잉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할 수 있냐? 파수꾼 다의 미래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파수꾼 다의 미래를 상징한다. 어떤 미래? 얘 미래가 어떻니? 어둡지. 암울하지. 이제 여기서만 살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현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부정적 분위기. 독재 정권의 부정적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어요. 자, 봐봐. 난 저 사람들이 싫어. 이렇게도 얘기하네. 촌장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마을 사람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저 바보 같은 민중들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은 너 누구, 다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딸기딸 마음이 있어.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사이, 이거는 영어 퍼즈가 있잖아. 멈추는 거. 이거 살짝 멈추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 마치 얘랑 같이 있고 싶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라고 했어요. 이거 암시야. 여기가 어디지? 얘들아 지금? 황야의 막루잖아. 막루에 와서 너 여기 살아야 된다 라고 했잖아. 이 막루가 쓸쓸하다고 얘기했어. 나 너랑 딸기 따고 싶고 좋은데 여기는 너무 쓸쓸해. 막루 황야는 너무 쓸쓸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올까 안 올까? 안 온다는 얘기야.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촌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아이고. 자,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 총장님,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더 또 살펴볼 겸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얘 바보야. 파수꾼 나는 바보야. 양철북을 치는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얘는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치?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욱더 거칠어진다.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막루의 파수꾼이 이리 때다라고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안 쓸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항에 실패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수꾼 다는 평생을 막루에서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정리됐고요. 파수꾼 가, 나의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결국엔 뭐다? 하수인이다. 권력의 하수인이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표. 자,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마을에 오지 말라고 했어. 뭐를 엄폐하기 위해서? 진실을 엄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별표. 자, 그 다음에 자, 시대적 상황과 관련 지은 파수꾼 다의 행동의 의미. 얘는 결국에는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많은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번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쭉 했어요. 자,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은 다음 주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마저 하는 걸로 할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다시 마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면 남은 게 우리 시험이 내가 저번에 봤는데 화요일이야. 그치? 응. 30일이야. 그러면 한 2주 남았어요. 하나, 둘, 셋,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그러니까 수업이 2번, 그리고 한 3번, 그 다음에 바로 직보라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비문학을 나가야 되겠죠. 3개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랑 같이 하면서 학습활동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숙제 드릴 테니까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나머지는 가방 챙기시고 숙제만 꺼내놔요.